몰디브에 대한 20가지 이상한 사실,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몰디브는 지구에 숨겨진 열대 낙원으로 산호섬들이 태양 아래 반짝이고 실크처럼 부드러운 흰 모래 해변과 맑은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 떼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잔잔한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는 소리, 키 큰 야자수 잎 사이로 부는 바람의 속삭임, 바다의 짠내음이 신선한 공기와 어우러진 이곳은 단순한 해변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평화와 휴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도피처입니다. 하지만 몰디브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는 대조적으로 여성들은 비키니 착용이 금지되어 있고, 높은 이혼율로 인해 현지 여성들이 남성을 악몽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몰디브의 20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아봅시다. 번호 20. 관광의 천국. 몰디브 공화국의 총 면적은 298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해 세계에서 10번째로 작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대부분 섬은 바닷속에 잠겼다가 다시 드러나는 좁은 땅이며 약 200개 섬만이 비교적 크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몰디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광 천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약 17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관광 발전 덕분에 몰디브는 작은 고립된 경제 후진국에서 세계적인 해변 낙원 26곳 중 하나로 기적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관광 수익은 현재 몰디브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수영, 전통 어업 활동 체험, 현지 주민들과의 낚시 여행, 산호 다이빙, 훈련된 상어와의 수영 같은 간단한 체험부터 수상 비행기로 전체 섬을 조망하거나 수중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고급스러운 경험까지 모든 해변 관련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몰디브는 많은 사유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섬 사이를 이동하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소 선택이 관광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 말레에서 멀리 떨어진 고급 리조트에 머물면 주로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즐기게 됩니다. 반면에 현지 섬에 머물면 관광객들이 현지 문화를 탐험하고 경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번호 19. 비키니 금지. 에메랄드빛 바다가 있는 이 낙원에서 비키니 착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다소 놀랍습니다.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로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시장, 마을, 그리고 수도 말레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단정한 옷차림을 권장받습니다. 비키니, 짧은 치마, 꽉 끼는 민소매 상의 같은 노출이 심한 옷은 불필요한 관심을 끌거나 현지 문화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섬에서는 현지 여성들이 외출할 때 스카프로 몸을 감싸야 하지만 다른 섬에서는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거나 심지어 상의를 입지 않고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기도 합니다. 마푸시와 말레는 많은 관광객들이 선택하는 인기 있는 현지 섬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상대적으로 덜 아름다운 해변이 있습니다.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로 마푸시의 한 해변에서만 비키니 착용이 허용되며 관광객들은 소매 없는 상의나 무릎 위로 올라오는 옷 같은 노출이 심한 복장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리조트를 떠날 때는 공공장소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모스크와 같은 종교 장소를 방문할 때는 단정하고 존중하는 옷차림이 필요하며 현지 신앙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 복장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번호 18. 야광 해변의 신비. 몰디브는 아름다운 산호섬, 에메랄드빛 바다, 고급 리조트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마법 같은 자연현상인 야광 해변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달빛 없는 밤, 몰디브를 방문한 사람들은 갑자기 해변이 반짝이는 은하수처럼 빛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현상은 해안 근처의 물에 밀집해 있는 단세포 조류 같은 미세, 해양 생물의 야광 발광 때문입니다. 파도나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이 생물들은 파란색이나 초록색 빛을 내며 반짝이는 비현실적인 효과를 만듭니다. 이 빛은 루시페레이스 효소가 루시페린 화합물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생화학적 반응의 결과입니다. 몰디브의 야광 해변에서 밤에 수영하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관광객들은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주변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번호 17. 여성들이 느끼는 지속적인 공포. 가디언에 따르면 몰디브의 여성들은 외출 시 공격의 희생자가 될까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몰디브의 오래된 관습은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지속시켜 그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하루 3끼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의무는 아내와 어머니의 본질적인 역할로 간주되곤 합니다. 일부 남성들은 여전히 여성이 전문직에 적합하지 않으며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여자아이들이 괴롭힘과 희롱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가슴에 단단히 안고 열쇠를 무기처럼 손에 쥔 채 걷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몰디브가 성평등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받는 가운데서도 억압의 형태는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성이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서도 성차별과 여성 혐오를 마주합니다. 그들은 외설적인 말, 희롱, 협박적인 태도로 전화번호를 요구받는 등의 상황에 처합니다. 몰디브의 많은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러한 언어적 공격을 피하거나 견디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회 문제를 언급하는 여성들에게는 남성들이 즉시 모욕과 위협을 퍼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번호 16. 간통에 대한 태형. 몰디브의 이슬람 법은 간통에 대한 처벌로 태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처벌은 주로 여성들에게 부과되어 심각한 불공정과 인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2016년 데이터에 따르면 184명의 여성이 태형을 받은 반면 남성은 38명에 불과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증거 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여성들은 종종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2019년에는 18세 여성이 간통 혐의로 100대의 태형을 선고받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임신한 사실로 인해 잔혹한 처벌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사건에 연루된 두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형을 받은 피해자들은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겪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삶은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몰디브는 세계적으로 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떠있는 그림 같은 빌라, 고운 백사장, 그리고 수평선 위로 지는 황홀한 석양 덕분에 많은 이들이 매혹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휴양지는 동시에 여성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가진 곳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혼은 금기시되지만 인도양의 이 작은 나라는 이혼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2022년 몰디브는 1000명당 10건 이상의 이혼율을 기록하며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수치가 1000명당 5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몰디브가 이혼 후 자산 분할이나 엄격한 법원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몰디브의 법률 체계는 이슬람 원칙과 샤리아법을 기반으로 하며 남성이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결혼과 이혼 모두 간단하고 사회적 압력도 적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성평등을 증진하고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처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법원은 남성이 추가로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 재정 상황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승인 없이 아내와 이혼하는 남성에게 재정적 처벌을 부과하는 새로운 조치도 도입되었습니다. 1997년 제정된 몰디브 헌법은 모든 시민이 무슬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다른 종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교를 바꾸는 것은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디브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극히 관용적이지 않으며 관광객들도 이를 유의하여야 감옥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교 변경은 시민권 상실로 이어지며 마약 밀매,
종교적 우상 반입, 음란물 또는 주류 소지는 처벌을 받습니다. 동성애 관계 또한 감옥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호텔과 리조트 내부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이슬람 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 반입은 불법이며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공공장소에서 식사, 음주, 흡연을 피해야 합니다. 해변이나 리조트 내에서도 나체나 반나체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몰디브는 세계에서 가장 낮고 평탄한 국가로 독특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 지점은 남부의 가프 알리프 빌링길리 섬에 위치하며 해발 2.3m에 불과하여 지구에서 가장 낮은 최고점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몰디브의 땅의 약 80%는 해발 1m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몰디브는 고대 해양 생물의 흔적인 산호와 석회암 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질학적 과정과 침식으로 인해 낮고 평탄한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낮은 고도는 몰디브를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특히 취약하게 만듭니다.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이 최대 59cm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몰디브의 약 200개 유인도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미래의 해수면이 더 상승하면 몰디브 전체가 잠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합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 작은 국가는 세계 지도자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몰디브는 인구 55만 명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인공섬 건설에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설계 회사는 거주를 위해 라군에 5,000개의 부유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급히 건설 중인 이 인공도시는 현지 언어로 희망을 의미하는 훌루말레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는 해수면보다 약 2m 높게 위치해 있으며 해저에서 퍼올린 모래로 만들어졌습니다. 몰디브 전역의 주민들은 점차 고층 건물로 이주하고 있으며 두 번째 쌍둥이 섬도 비슷한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훌루말레는 공원, 아파트, 모스크, 상점, 스케이트장, 인도, 학교 및 도로 등으로 구성된 질서정연한 해안 마을로 2018년 수도 말레와 길이 1마일의 다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번호 12 해저 내각회의 2009년 세계는 특별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몰디브의 대통령 모하메드 나시드가 해저에서 내각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대담한 행동은 몰디브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위협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인도양에 위치한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몰디브는 영토의 99%가 물로 이루어진 섬나라로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특히 취약합니다. 2008년 나시드 대통령은 2090년까지 몰디브를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9년 10월 17일 5m 깊이의 해저에서 열린 내각회의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과 13명의 장관들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손 신호를 이용해 의사소통하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단순히 독특한 행사로 그치지 않고 이 해저 내각회의는 국제 언론의 주목을 끌며 몰디브와 다른 섬나라들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해양 보호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13명의 내각 구성원은 바다 밑바닥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작업하며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몰디브는 여전히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나시드 대통령의 대담한 행동은 국제사회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번호 11 몰디브의 희귀한 백사장. 몰디브는 에메랄드빛 해변을 따라 실크처럼 펼쳐진 순백의 모래사장으로 유명합니다. 방문객들을 매료시키는 것은 이곳의 시적이고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고운 백사장 속에 숨겨진 독특한 비밀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해변은 노란색 석영에서 형성된 백사장이지만 몰디브의 모래는 순백의 산호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희귀한 모래는 전 세계 해변 중 단 5%에서만 발견되며
몰디브만의 독특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몰디브의 해변은 다채로운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파도에 의해 산호초가 침식되어 고운 가루 같은 조각들이 생성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순백의 산호 모래를 이룹니다. 번호열 풍부한 해양 생태계. 몰디브는 고운 백사장, 에메랄드빛 물, 고급 리조트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1000종 이상의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 생물을 포함한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전 세계 다른 지역과 달리 몰디브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고래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몰디브 주변 산호초에는 약 1500에서 2500마리의 고래와 돌고래가 서식하며 방문객들은 이 거대한 생물들이 자연 서식지에서 논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연중 어느 때든 10에서 12종의 고래와 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으며 혹등고래, 흰부리 돌고래, 리쏘의 돌고래 등이 포함됩니다. 때로는 200마리 이상의 고래가 무리를 지어 이주하거나 사냥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고래와 돌고래 외에도 몰디브는 수많은 다른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로 활기차고 다채로운 해양 생태계를 이룹니다. 작고 화려한 물고기부터 거대한 상어까지 1000종 이상의 물고기가 이곳에 살고 있으며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몰디브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산호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몰디브를 탐험하면서 바다거북, 가오리, 상어 및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번호 9. 몰디브의 쓰레기 섬. 아이러니하게도 이 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자연 지형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로 이루어진 틸라푸시 섬입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쓰레기 섬이라 부르며 환경 및 건강 문제로 인해 점점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992년 초 몰디브 정부는 수도 말레에서 배로 짧은 거리에 있는 작은 석호를 매립지로 전환하였습니다. 말레와 주변 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제대로 처리, 분류, 관리되지 않은 채 단순히 모래로 덮여 매립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품, 성면, 전자기기, 배터리 등 해양 환경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도 이 섬에 무분별하게 버려졌습니다. 1992년 이후 몰디브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 예컨대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화학물질, 리조트 건축 폐기물 등이 이 석회에 쌓였습니다.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면적이 0.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던 이 섬은 하루에 1제곱미터씩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하루 최대 700톤의 쓰레기가 추가로 매립되면서 쓰레기 더미가 높이 쌓여 메탄가스가 축적되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 말레와 주변 섬들이 연기로 뒤덮여 호흡 곤란을 겪는 주민과 근로자들이 늘었습니다. 이 섬의 쓰레기 대부분은 몰디브 주민이 아닌 관광객으로부터 나옵니다. 관광 산업은 몰디브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몰디브를 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 관광객은 하루에 약 7.2kg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반면 수도 말레의 주민은 2.8kg만을 배출합니다. 번호 8. 아직 새로운 관광 산업. 오늘날 몰디브는 아름다운 산호섬, 고급 리조트,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한 관광 천국입니다. 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몰디브는 대부분의 국제 관광객들에게 미지의 장소였습니다. 1970년대 몰디브는 세계의 관광 지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몰디브의 숨겨진 아름다움은 모험가들과 스쿠버 다이빙 애호가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1972년 첫 번째 관광 리조트가 쿠룸바 섬에 개장하면서 몰디브 관광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후 대통령의 지도 아래 관광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고 몰디브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홍보하며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몰디브는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관광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몰디브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관광 산업은 몰디브 경제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환경 오염, 쓰레기 처리 문제, 생활비 상승 등 새로운 도전 과제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몰디브 정부는 관광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호 7. 몰디브 전통 가옥. 몰디브에서의 삶은 오랫동안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현지인의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는 못이나 금속 없이 나무만으로 배를 만드는 독특한 기술에서 드러납니다. 오랜 전통의 배 제작 기술은 몰디브 라운지에서 400년 된 고지도와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몰디브의 전통 가옥도 바다와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목재로 지어진 전통 가옥은 쉽게 해체, 운반, 재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높은 침식 위험에 직면한 몰디브에서 집을 자주 이동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전통 가옥은 열대 기후에 적합한 통풍과 공기 흐름을 제공하는 반개방형 베란다를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루의 욕실을 포함하고 있어 주변 환경과의 밀접한 연결감을 줍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재는 내구성과 힘의 저항성이 뛰어난 코코넛 나무입니다. 전통 가옥의 지붕은 주로 야자수 잎으로 만들어져 그늘과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이 가옥들은 전통적인 꽃무늬로 장식되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이 전통 가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번호 6.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말이 토요일과 일요일인 것과 달리 몰디브에서는 주말이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이는 이집트, 요르단, 오만과 같은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비슷합니다. 몰디브의 주말 일정은 이슬람 신앙에서 비롯되었으며 금요일은 기도와 종교 활동을 위한 신성한 날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몰디브의 정부 기관, 사업체, 학교는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몰디브를 방문할 때 특히 지역 섬에서 일부 서비스와 숙박시설이 주말 동안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활동이나 투어를 계획하려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고급 리조트는 일주일 내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각 리조트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번호 8. 불교 국가였던 몰디브. 오늘날 몰디브는 100%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깊은 뿌리 아래에는 오래된 불교 유산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몰디브는 12세기 이전까지 수세기 동안 불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불교는 아쇼카 대제의 확장기 동안 몰디브에 전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세기 동안 불교는 몰디브 사람들의 영적, 문화적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 조각상과 스투파 같은 고고학적 유적이 여전히 여러 섬에 남아있어 이 시기에 깊은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후 무슬림 상인들이 몰디브에 도착하며 종교적 믿음의 변화가 생겼고 12세기에 이슬람 국가로 전환되었습니다.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포르투갈은 기독교를 전파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불교는 더 이상 국교가 아니지만 몰디브 문화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레 보두마스 의식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념하며 열립니다. 또한 마푸시 섬과 같은 곳에는 12세기의 불교 사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재 몰디브는 이슬람 다수 국가로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이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몰디브 사람들은 불교를 포함한 다른 신앙을 존중합니다. 이슬람과 불교가 융합된 독특한 문화 유산은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몰디브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번호 4. 화폐로 사용된 카우리 조개. 카우리 조개, 특히 화폐 카우리는 세계 경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000년 이상 전 카우리는 아프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를 포함한 많은 문화권에서 공통화폐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카우리는 크기와 모양이 상대적으로 균일하여 평가가 쉬웠고 위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카우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손상 없이 오랜 기간 저장 및 운반이 가능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화폐 카우리가 특히 화폐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개들은 수집되어 할리라고 불리는 구슬끈으로 제작되어 20세기 초까지 공식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속과 종이 화폐의 등장으로 카우리 조개의 역할은 점차 대체되었습니다. 오늘날 카우리 조개 화폐의 거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 가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 카우리는 여전히 몰디브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개들은 장신구 장식품으로 사용되며 몰디브 화폐 당국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번호 3. 코코넛 나무는 국가지도 상징입니다. 우아한 아름다움과 커다란 가치를 지닌 코코넛 나무는 몰디브의 국가지도 상징으로 여겨지며 국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들에서 방문객들은 하얀 모래 해변 위로 그림자를 들이운 키 큰 코코넛 야자수들이 늘어선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코코넛 나무는 섬세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높이 30m까지 자랄 수 있으며 100년 이상 살 수 있어 몰디브를 시원한 초록 잎과 아름다운 열매로 꾸밉니다. 이 나무들은 몰디브의 경이로운 자연 풍경을 구성하며 관광객들에게 휴양과 감상을 위한 매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코코넛 나무는 몰디브 사람들의 영적 삶과 깊이 얽혀 있어 전설, 축제, 예술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번호 2. 물 부족의 문제. 몰디브는 현재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광대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역설적입니다. 그 주요 원인은 이 섬나라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에 있습니다. 몰디브는 1100개 이상의 낮은 산호섬들로 이루어진 군도로 지하수가 얕고 강수량이 적습니다. 빗물, 지하수, 해수 담수화 과정이 주요 물 공급원입니다. 기후 변화는 몰디브의 물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지하수로 침투하고 지속적인 가뭄이 강수량을 감소시켜 사람들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몰디브 정부와 국제기구는 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어 칸돌 후드 섬은 역삼 투합 기술을 사용하여 바닷물을 안전한 식수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물을 제공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번호 1. 개 없는 나라. 이 나라는 독특하게도 개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몰디브 사람들의 문화적, 종교적 신념에 기인합니다. 이슬람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됩니다. 개를 만지는 것, 특히 쓰다듬거나 앉는 행위는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몰디브 사람들은 개와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몰디브로 개 입국을 금지하는 규정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려 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공사 역시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몰디브로 개를 운송하지 않습니다. 현재 몰디브에는 공항 보안 업무를 돕는 2마리의 경찰견만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짐과 승객을 점검하는 데 훈련되어 있습니다. 몰디브를 방문할 때는 이러한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은 부적절하며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금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제 몰디브에 관한 독특한 사실 중 15가지를 탐험했습니다. 이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과 공유를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